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두 번째 단어는 정수고요. 선생님이 작년 강의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다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정수고요. 선생님이 강의로 촬영할 때는 조금 빠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정수. 첫 번째 단어는 소인수분해 잘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정수인데 이제 새로운 숫자의 체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수를 배우는데 정수를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정수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정수기는 떠올라요. 정수기가 뭐예요? 되게 물을 정화시켜서 여러분들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깨끗한 이미지 떠올려주면 되거든요. 이 친구가 정돈할 정이에요. 그러면 정돈된 숫자라는 거야. 정돈된 숫자 이해돼요? 그러면 정수가 아닌 거는 정돈이 안 된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거 예시가 혹시 뭐 있는지 알아요? 정돈이 안 된 숫자? 그거를 우리는 분수소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분수소수의 반대말인 거잖아요. 정수라는 거 자체가. 정돈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돈이 안 된 게 정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수가 아닌 거를 우리가 분수소수라 부르고 분수소수의 반대말을 정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한마디로 얘는 이쁜 숫자 얘기하면 됩니다. 이쁜 숫자. 이쁜 숫자 뭐 있을까요? 뭐 플러스 1, 뭐 0,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정수랑 정수가 아닌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그거를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배우는 거의 모든 숫자가 거의 다 웬만하면 유리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얘는 안 적어줘도 되고요. 정수가 뭔지 좀 이해를 해보자 라는 얘기죠. 그럼 정수가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는 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양의 정수랑 양수는 아예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양수는 그냥 플러스 붙은 숫자 다 얘기하는 거고요. 양의 정수는 플러스가 붙은 이쁜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양의 정수를 세 글자로 바꾸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가 양의 정수였구나. 우리가 1단원 때 배웠던 양의 정수가 자연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죠.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 0이 있고 우리가 여기다 쓰는 거를 양의 정수라고 해봅시다. 우리 뭐 1, 2, 3, 4를 여기다 쓸 거잖아요. 1, 2, 3, 4가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얘는 음의 정수를 얘라고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분수랑 소수는 어디 들어갈까요? 이런 정수들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가 분수랑 소수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수직선에서 이거 다 표현한 게 뭐예요? 이거 전체를 우리가 유리수를 여기다가 쫙 펼쳐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정수는 정말 특수한 숫자들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 하나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수의 방향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정수를 처음 배웠잖아요. 지금까지는 수의 방향, 수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커지기만 했지 줄어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 방향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고민하게 된 거고 그러면 수가 커지는데 이쪽 방향으로 커지는 게 있을 거고 이쪽 방향으로 커지는 게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 새롭게 생긴 거고 우리가 이제 수의 크기만을 또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수의 방향도 있고 수의 크기도 있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수의 방향이 마이너스고요. 숫자의 크기는 3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분리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이너스 3은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수의 방향이고 이게 수의 크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는 거는 플러스라는 방향을 갖고 있고 3이라는 숫자의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플러스 1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수랑 양수를 곱하면 결론이 음수가 나온다.
양수끼리 곱하면 그냥 당연히 양수다.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괜찮죠. 이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분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 한 번 더 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플러스 3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 그때는 얘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 자체를 뭐라 해석해 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부호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플러스라는 부호는 플러스 1 곱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3에 요 마이너스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얘를 수의 방향과 숫자의 크기를 나눠서 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의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걔네는 이렇게 수의 방향을 이렇게 뜯어낼 수 있고요. 얘는 수의 크기로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얘네들을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플러스 1 곱하기 3이라는 뜻이야. 이거 보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라는 뜻이 알겠죠? 이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써놓으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네. 다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괄호 1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괄호 1번 음의 정수 얘기해 볼 건데요. 음의 정수. 그냥 음의 정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수의 방향을 얘기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거 뭐 있었어요?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고 얘는 플러스 1 곱하기 3이다.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괜찮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넘어가서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랑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도 할 줄 아냐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되고 얘는 플러스 6이 나오게 되는 거 알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를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 얘를 말로 해석해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 2 곱하기 3부터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2를 3번 더하라. 뭐 3을 2번 더하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3을 2번 더하는데 뒤로 2번 더하라는 거야. 이러면 너네가 해석이 잘 안 되나? 그 앞에서부터 해석해 줄게요. 앞에서부터. 다시 써줄게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오른쪽에 쓰든 왼쪽에 쓰든 다 똑같은데 이렇게 3을 뒤로 2번 더하라는 뜻이거든요. 3을 뒤로 2번 더하라. 한마디로 방향이라는 게 추가된 거예요. 뒤로라는 방향이 추가된 거죠. 3을 2번 더할 건데 뒤로 2번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2번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3이라는 크기가 있어요. 3이라는 크기. 이게 3이라는 크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더하라는 얘기예요. 3 한 번 가고 3 한 번 더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마이너스 3을 뒤로 2번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방향이 이렇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이쪽으로 세 칸 가는 게 마이너스 3이라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뒤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러스 3으로 2번 더하라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6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그 바로셈으로 연습을 많이 시켜줄 거긴 하지만 이 정도는 조금 필기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결론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지면은 음수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지면 항상 양수가 나온다. 왜요? 방향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양수에서 뒤로 뭐 뒤로 2번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양수 7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이쪽 방향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7을 뒤로 한 번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이죠. 그쵸? 그 다음에 뒤로 또 뒤로 두 번 더하래요. 마이너스 7을 뒤로 두 번 더하라는 건 플러스 7을 두 번 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니까 짝수번이면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향이 4번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대로 오는 거고, 방향이 뭐 세 번 바뀌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요거 이해되나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지면 방향이 바뀌고,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지면 방향이 그대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방향 그대로.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이번엔 절대값인데, 절대값의 사전적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의 절대값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0이 있어요. 마이너스 5는 여기 찍히지 않을까요? 그럼 0에서 마이너스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5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5가 나온다. 그러면 5의 절대값은 얼마일까요? 원점으로부터 5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5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정도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너네를 이해시켜 준다면은, 음의 정수가 수의 방향을 고려했잖아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수의 크기만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절대값 하면은 이제 이름에서 뭔가 뜻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의 절대적인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라는 숫자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1 곱하기 5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수의 숫자의 방향이고 이게 숫자의 크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크기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향을 떼고 수의 크기만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너네 이제 문자화식 배우면은 이런 것도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지금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문자식 배웠다고 가정하고 영상으로만 좀 남겨놓을 건데, x의 절대값 중에 예를 들어 이 x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모르죠. 마이너스 x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마이너스 x도 모릅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x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지 않나요? 그럼 얘는 플러스 2인데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모두 음수인 게 아니에요. 문자에서는 그래요. 문자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아까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그냥 5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얘가 마이너스를 부러뜨리고 나온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하나 보충돼 가지고 5로 나온 거 알겠어요? 얘가 요걸로 나온 거 알겠어요? 그러면 플러스 5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5로 나오는 것도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한마디로 이제 규칙을 봅시다.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보충돼서 플러스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보충돼서 플러스로 나온다. 그럼 만약에 양수면은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x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x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음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를 하나 보충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x 이렇게. 자,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도 네, 일단은 영상으로만 남겨놓을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겠습니다. 자, 괄호 3번. 이번에는 수 직선 할 건데요. 선생님 넘버 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넘버 라인. 이제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얘 수직선이야 라고 했는데, 수직선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비웃으면 돼요. 수직하는 선이 아니라 그냥 수의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알아두면 좋은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일단 처음에 알아야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뭔가 좀 다른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A에서 B까지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 예를 들어 A하고 B가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얘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딱 요거 물어보는 게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A에서 B 사이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까지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플러스 1하고 7까지 여기 플러스 7까지 여기 거리 어떻게 구해요? 6칸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 차이가 중요해요. 차이.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 0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0에서 3까지는 거리가 얼마예요? 3칸이죠. 그럼 0에서 1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1칸이죠. 그럼 이 둘의 칸 차이가 얼마인 거야? 4칸 차이지 않냐고요. 그래서 두 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뒤 빼기 앞이라고 구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B 빼기 A로 구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뒤 빼기 앞. 7 빼기 1 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그 다음에 3 빼기 1 하면 얼마예요?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돼가지고 4 되는 거 알겠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중점도 알아야 되거든요. 중점은 보통 미드를 써가지고 M이라고 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A하고 B 사이에 중점 M 여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점의 또 다른 표현도 배워봐야겠죠. 중점의 다른 표현이 뭐 있냐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거를 우리가 중점이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 여기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냥 두 점의 평균이 알겠죠? 예를 들어 잘 보세요. 1, 4 여기 뭐 4 이건 좀 어렵나? 여기 3 볼게요. 그럼 여기 가운데 얼마요? 당연히 2죠. 여기서 1 떨어지고 1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점 맞았고 얘가 3점 맞았어요. 그럼 1점하고 3점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그 평균이라는 게 여기 둘이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그 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바로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두 점의 평균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균 어떻게 구해요? 둘이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잖아요. 3 빼기 1 해가지고 2로 나누면 여기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몇 칸 차이나요? 2칸. 1에서 3까지 얼마 차이나요? 2칸. 아,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 점의 평균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대소 비교할 건데요. 자, 동그라미 2번 대소 비교할 건데 대소 비교할 건데 대소 비교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등장하고요. 대소 비교 엄청 중요합니다. 대소 비교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 그 대소 비교할 때 그 부등식 표현 조금 더 귀엽게 써볼게요. 네, 이 친구밖에 안 씁니다. 알겠죠? 이 세 개밖에 안 써요. 그럼 잘 봅시다. 얘네들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A는 B보다 크다.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두 글자로 다 표현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A는 B보다 크다를 어떻게 해요? A는 B 초과다. A는 B 미만이다. A는 B 이상이다.
A는 B 이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쵸? 네, 이것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말도 등장하는데요. A는 B보다 작지 않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 와, 이런 말 등장하면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죠. 그쵸? 그러면 잘 보시면은 A는 B보다 작지 않대요. 이거를 그대로 써볼까요? A는 B보다 작지 않대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부등식 3개 못 쓴다 그랬어요? 이거 3개만 쓴다 그랬죠. 그러면 작지 않다. 얘만 아니라며. 그럼 나머지 2개 뭐예요? 이상 아니에요? 그죠? 이해돼요? 그럼 얘도 A는 B보다 크지 않대요. 그럼 A는 B 이하다 아닐까? 네, 그래서 저거 표현하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두 수의 곱이라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두 수를 곱했더니 양수고요. 두 수를 곱했더니 음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2개를 곱해서 양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 플러스 플러스를 곱했다든지 마이너스를 곱했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곱하기도 양수,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도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뭘까요? 둘이 부호가 이렇게 다른 경우 아닐까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3 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A와 B가 부호가 같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A와 B가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아두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저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혼합 계산할 건데요. 혼합 계산 세 번째 혼합 계산할 때 선생님이 이제 좀 하나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이 뭐냐면 이제 항을 알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덧셈 이제 혼합 계산할 때 많이 안 헷갈리거든요. 항이라는 거는 덧셈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예요. 이제 그 너네 혼합 계산에는 덧셈만 일단 있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 말이 성립하거든요. 일단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4 빼기 7을 먼저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뺄셈을 덧셈이라고 해석할 거 알겠죠? 이런 거 보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4 더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석할 거 알겠죠? 이 수의 방향을 얘가 가져갈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빈 공간에는 플러스를 항상 채워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랑 더하면 결국 마이너스 3인 건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괜찮나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뺄셈은 다 덧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 곱하기 4 플러스 7을 볼게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당연히 곱셈부터 진행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혼합 계산에 덧셈만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곱셈이라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금 하나의 지금 덧셈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아직 덧셈을 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럼 덧셈을 할 준비가 되려면 얘네가 연산이 먼저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2를 4번 더한 거에 7을 더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가 먼저 8이라고 먼저 나와야 되고 8이라는 이 항이라는 하나의 항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하고 덧셈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혼합 계산은 덧셈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당연히 덩어리를 먼저 해결하고 더해야죠. 덩어리를 뚝 떼고 걔만 계산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은 곱셈이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괄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배울 거죠. 이제 문자도 있습니다. 문자도 숫자 상자라고 했잖아요. 아직 무슨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걔랑 다른 숫자랑 더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도 당연히 걔네를 먼저 해결해 줘야 덧셈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이라는 건 뭐 이런 느낌이에요. 4 이렇게 보면은 항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곱셈은 아직 연산 중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하나의 덩어리고 얘네도 하나의 덩어리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 이 네 개랑 덧셈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선생님이 지금 괄호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괄호를 쳐져 있는 것도 당연히 괄호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얘네를 괄호를 친 이유도 얘네를 먼저 할 수밖에 없으니까 괄호를 친 것뿐이에요. 자동으로 치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일단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네. 문제 풀면서 계속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연산법칙 얘기할 건데, 일단은 교환하고 결합법칙부터 얘기해 볼게요. 교환 법칙이 뭐냐면은 그냥 그 연산 중에 교환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냥 연산 중에 결합 법칙은 뭐냐면 뭐 결합할 수 있다 뭐 그냥 그런 소리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먼저 봅시다. 교환 법칙의 예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예시를 다 적어왔는데 3 플러스 4가 4 플러스 3이랑 동일하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랑 4 곱하기 3도 당연히 뭐 동일하죠. 교환이 지금 되는 거 보여요? 둘이? 그렇죠? 교환이 돼도 똑같다. 그러면 결합 법칙 예시는 뭐가 있냐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5랑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있는데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곱하기 5,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했는데 얘네도 자꾸 5이 닿네요. 네. 이렇게 연산하면 동일하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만 배우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너네가 얘 때문에 교환 결합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얼마죠? 1이죠. 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 나누기 4랑 4 나누기 3.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4죠. 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 예시 봅시다. 결합법칙 예시 뭐가 좋냐면 요거 있습니다. 5 빼기 2 빼기 3하고 5 빼기 2 빼기 3이 있는데 얘네를 요렇게 결합, 이쁘게 쓸게요. 5 빼기 2 빼기 3, 얘를 이렇게 결합한 거랑 그 다음에 4 나누기 2 나누기 2랑 4 나누기 2 나누기 2가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결합한 거랑 결론 보세요. 이거 얼마죠? 0이죠. 이거 어떻게 돼요? 둘이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6이 돼버리지 않나요? 둘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얘도 4 나누기 2 나누기 하면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이거 나누기 먼저 하면 1이잖아요. 4를 1로 나누면 얼마예요? 4잖아요. 둘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지금 생겼네요. 선생님이 얘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 주겠습니다.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틀렸죠. 네, 이렇게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쟤네 둘이 자리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이거 계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동일하지 않나요? 그럼 얘도 4 곱하기 4분의 1로 바꾸고 4분의 1 곱하기 3으로 바꾸면 해결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5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고친 다음에 5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인데 선생님 이게 소괄호를 먼저 썼기 때문에 중괄호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잖아요. 결국 계산하면 똑같이 얘네랑 0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얘도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서 얘네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거 4분의 1 곱하기 4에서 1 되고 얘도 1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얘네를 다 이런 식으로 고쳐내면은 그냥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하고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뺄셈하고 나눗셈을 없애는 작업을 하라는 얘기죠.
뺄셈하고 나눗셈을 없애야 교환 법칙, 결합 법칙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괄호 3번 분배 법칙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분배 법칙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일단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2개랑 사탕 2개를 샀어요. 그렇죠?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잘 보세요. 근데 아이스크림 2개랑 사탕 2개를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스크림하고 사탕이 들은 봉지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결국 같은 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 2개가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럼 잘 봐봐요. 그럼 얘가 요렇게 분배가 된 모양새가 요런 모양 아닌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쪽으로 가는 모양을 우리가 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얘도 어려워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가 이렇게 봉지째로 묶여 있는 거 보여요? 이가 쓱 묶이는 느낌. 그래서 분배를 거꾸로 하는 거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묶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에 공통인수로 묶기인데 그거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그냥 이거는 묶기다. 얘는 뭐예요? 분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